언어에서 단어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구성하는 원소들, 문장을 구성하는 원소들 간의 관계이죠. 품사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사이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군요. 품사가 있습니다. 품사가 있고, 품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러한 것들이 품사죠. 이런 품사들이 서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관계를 맺게 되면 문장의 요소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도영민입니다. 그리고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는 김某某아주머니죠. 그것은 품사입니다. 원소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들, 이러한 원소들이 저하고 옆집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만난 거예요. 배추를 사는 사람과 배추를 파는 사람으로서 만났습니다. 관계가 구성됐죠. 관계가 구성되면 문장의 요소로 전환하게 됩니다. 전환되는 거죠. 우리는 사회적 저는 구매자가 되고 그 사람은 판매자가 되는 거죠. 옆집 아주머니는 판매자고 저는 구매자입니다. 이 판매자라는 용어와 구매자라는 용어는 도영민 개인에 대한 용어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표시하는 용어죠. 이렇게 단어들이 서로를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러한 관계를 표시하는 용어를 우리는 문장의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장의 요소는 주어, 수로, 부사어, 보충어. 자, 문장의 요소는 관계이고, 이 관계는 주어, 수로, 부사어, 보충어, 대략 이와 같은 종류입니다. 크게 4가지 종류면 다 정리가 되죠. 품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 그리고 조동사도 있죠. 관사도 있고. 따로따로 하나 떨어져 있는 단어들, 독립된 단어들을 우리는 품사라고 얘기를 하고, 독립된 단어들이 서로 관계를 맺게 될 때 상대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적인 포지션을 가지게 되죠. 상대적인 포지션을 가지게 된 것이 문장의 요소입니다. 즉, 품사는 절대적 의미입니다. 문장의 요소는 독립적인 품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이 창출되는 존재입니다. 즉, 품사가 프리미티브이고 문장의 요소는 프리미티브 데이터, 원시 데이터로부터 창출된 무엇이죠.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 조동사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데, 품사는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 우리의 인식 대상이죠. 인식 대상을 표현하는 거죠. 인식 대상이라는 것은 결국 세계죠. 세계를 표현하는데, 세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즉, 품사는 시간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공간을 나타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동사, 조동사. 공간을 나타내는 단어, 나머지 전치사라든가 부사 이런 것들은 뭐냐? 둘 다 속하는 거죠. 시간적이기도 하고 공간적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명사와 형용사, 기본적으로 동사와 조동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문장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장 내에 들어가서 서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거죠. 단어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습니다. 단어들이 서로 사회적 관계를 맺은 결과입니다. 그것이 문장입니다. 이것이 문장이 됩니다. 근데 관계를 맺고 사회를 구성하는 일련의 패턴이 있습니다. 공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먼저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타나고, 다시 공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단어들이 관계를 맺는 법칙입니다. 규칙이죠. 앞부분 맨 처음에 공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어라고 하는 것은 품사가 아닙니다. 품사가 문장 속에 들어가서 주어가 된 거죠. 품사가 다른 품사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주어가 된 겁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동사,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이것을 우리는 동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거는 원래 명사어죠. 술부, 수로, 용어 자체가 워낙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그것은 영문학자들이나 영어학자들이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영어를 몰라서 그렇죠. 서울대 영문학과 영어학과 교수들도 영어를 못합니다. 모르고. 다음에 공간이 나타나죠. 이것을 우리는 보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주어, 동사, 보충어, 이것이 문장을 구성하는 원칙입니다. 공간이 먼저 나오고 시간이 가운데 있고 공간이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거죠. 이 보충어의 종류는 거의 두 가지입니다. 자, S를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V를 수르라고 얘기를 하고, C를 보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충어는 흔히 목적어, 자, 보충어는 목적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는 보어라고 했던 것들을 합쳐서 그냥 보충어로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주어를 구성하는 방식, 그럼 주어 자체도 하나의 품사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품사들이 합쳐져서 주어가 되고, 주어는 일련의 품사 그룹입니다. 즉 단체, 집단이란 말이죠. 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한 품사가 아니라는 거죠. 수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일련의 품사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보충어도 마찬가지죠. 보충어 역시도 일련의 품사들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하나의 품사가 주어가 되는 것이거나 하나의 동사가 수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그룹입니다. 세 그룹이 한 문장을 구성합니다. 하나는 주어 그룹이고, 주어 그룹, 그리고 두 번째가 수로 그룹, 세 번째가 보충어 그룹입니다. 주어라고 하는 품사 그룹, 그리고 보충어라고 하는 품사 그룹, 그리고 수로라고 하는 품사 그룹입니다.
흑판이 마구 움직이고 있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다루고 있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주어와 수어 그리고 보충어 혹은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품사가 아니라 일련의 품사들이라는 거죠. 즉 여러 품사들이 사회적 관계를 구성합니다. 구성하여 1차적으로 먼저 1차적으로 주어, 수어, 보충어를 구성하고 다시 2차로 문장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어, 수어, 보충으로 주어, 수어, 보충어가 결합하여 문장을 구성하게 됩니다. 문장은 뭐다? 품사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은 결과이고 사회적 관계는 1차, 2차 나눠서 구성된다. 먼저 1차적으로 주어, 수어, 보충어를 구성하기 위한 일련의 그룹들이 조직되고 그런 다음 이렇게 조직된 주어, 수어, 보충어가 다시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이 모여서 특정한 기업, 특정한 단체, 특정한 부서, 관청, 시청, 동사무소를 구성하고 이렇게 구성된 동사무소, 시청, 그리고 기업, 조순소 이것이 결합되어 또다시 하나의 더 큰 카테고리의 집단, 단체가 구성이 됩니다. 또다시 문장이 연결되어서 이러한 문장들이 결합하여 글이 되는 거죠. 문장들이 사회적 관계를 구성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여 글이 되는 거죠. 즉 순서로 따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자 개인은 개체고 개체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1차적 그룹을 구성합니다. 1차 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가족이고 기업이고 기관이고 단체고 하여 이것이 주어 혹은 수로와 같은 문장의 요소가 됩니다. 자, 2차 그룹이 뭐가 되나요? 2차 그룹이 이보다 상위의 그룹, 상위의 사회, 그것이 문장입니다. 다시 3차로 그룹이 이루어집니다. 또다시 사회적 관계를 구성해서 글이 되는 거죠. 단어가 원소입니다. 원소가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여 1차적으로 그룹이 되고 1차 그룹이 주어, 수어, 보충어가 되고 다시 이런 문장의 요소들이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여 문장이 됩니다. 원소들이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여 문장의 요소가 됩니다. 다시 문장의 요소들이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여 문장이 됩니다. 문장들이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면 글이 됩니다.